안녕하세요. 비트보이 세시봉입니다. 자,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우연히 네오와 관련된 되게 네오와 깊숙하게 관련된 네오에 이제 계시는 분과 그리고 이제 이 네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또 한 분의 이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제가 이 내용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네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일단은 두 가지 사항이 여러분께서 조금 흥미로워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네오 코인 가격 자체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거의 한 27만 2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뭐 최근에 한 17,000원까지도 갔었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유발하는 좀 상황이긴 했었는데, 물론 뭐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코인은 많아요. 근데 이제 네오의 기대치랄까요? 좀 그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실망스럽게 하락을 했던 점,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뭐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해가지고 특히 홀더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실까봐, 네, 아무튼 좀 그런 생각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무튼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현재 네오 관련 이슈의 핵심은 바로 업비트 내의 원화 마켓을 제외한 모든 마켓에서 네오와 온톨로지, 즉 가스 관련 배당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증권형 토큰 적 이슈, 그러니까 시큐리티 토큰이다 이 코인들이라는 이런 이유로 인해 향후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할 걸 판단을 해서 상장 폐지가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업비트 내 원화 마켓을 제외하고 지금 BTC, ETH, USDT 다 온톨로지랑 이제 네오가 없어졌어요. 그 당일이었죠. 가스가 이제 가스라고 하는 코인, 그리고 이제 온톨로지 가스, 네오 가스와 온톨로지 가스 코인들이 이제 상장이 되는 그 오후에 이제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화 거래밖에 못했고, 이게 정말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 당시에는 사실 정말 정보가 일단 불분명했기 때문에, 근데 뭐 현재도 지금 비트렉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네오는 상장이 잘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정보를 좀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무튼 이게 향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무슨 스테이킹이 뭐 미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걸 증권형 토큰으로 또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업비트가 비트렉스와 공유하는 마켓인 BTC, ETH, USDT를 상폐한 것은 증권 토큰의 이슈가 아니고요. 네오, 가스대 이제 KRW, 즉 코리안 원의 이 페어링을 단독으로 업비트가 가스 배당을 받기 위한 어떤 액션이었고, 이제 이로 인해 현재 업비트가 스냅샷과 배분을 비트렉스와 상관없이 업비트 독자적으로 KRW 마켓 페어만을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게 현재 상황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렉스랑 상관없이, 미국 거래소와 상관없이 한국의 법과 한국의 규제만으로 이 네오와 가스 KRW 이 페어링을 이제 가스를 단독으로 이제 배당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움직임으로 보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증권형 토큰 이슈로 인해서 이게 상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솔직히 아직 SEC가 ICO와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규제하 및 정리를 하겠다라고 오늘 뉴스가 나온 만큼 뭐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역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업비트와 비트렉스 간의 이 네오 관련된 이 공유가 아니라 업비트의 단독 스냅샷 및 배분을 위해 비트렉스와 공유하는 마켓에서 네오와 온톨로지, 그 외 가스코인들은 이제 제외가 되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오코인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온톨로지도 역시도 문제가 없는 거고, 뭐 되게 많은 오해와 뭐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많은 추측들을. 네. 아무튼 그랬다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월렛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또한 정말 말들이 많은데, 뭐 사실 제가 보기엔 네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퀀텀도 굉장히 많은 뎁들이 있었고, 퀀텀 뎁들이 제대로 이제 활동을 좀 못할 만큼 이제 큰 거래소에는 쉽게 말해서 뭐 ERC20만큼 네오 뎁이나 이제 퀀텀 뎁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지는 않았고, 특히 네오 관련 코인들은 대표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에는 전혀 이제 상장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온톨로지 제외하고. 빗썸엔 아예 네오도 없죠. 그리고 요 얘기를 왜 또 하느냐, 일단은 저도 제 채널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이제 덕키랑 딥브레인 체인이라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이 네오 관련 뎁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이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네오 월렛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게 월렛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네오 월렛은 지금 현재 2.9 버전이 지난달 10월에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만간 3.0 버전인 네오 CLI라고 이제 완성형이 계획 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되면 거래소들이 이제 네오 시스템인 이제 NEP-5를 리스트하기에 있어서, 상장하기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네오 월렛의 문제들이 좀 더 보완되고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뭐 거래소마다의 어떤 상황 때문에 뭐 네오를 뭐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거는 뭐 거래소들이 저한테 뭐 얘기를 해줄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각자의 어떤 상황들에 그냥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인데, 이제 그런 강한 추측을 상쇄할 만한 어떤 그런 보완되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네오 월렛들이 이제 보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를 들은 것이 이제 12월 중에 한국에서 네오의 NEP5 팀들이 한국으로 와서요, 한국 내에 있는 다양한 거래소들을 초청을 해서요, 이제 프라이빗 미트업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네오 홀더분들은 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네오는 되게 스마트 시티와 이제 금융을 위한 이제 코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기본적인 아젠다랄까요? 그런 주제 이제 의식은 가지고 가면서도, 최근에 네오는 이제 게임 관련 뎁을 많이 이제 데려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대요. 네. 일단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중국과 유럽에서 게이밍 관련 이벤트를 계속해서 열고 있고요. 최근 중국에서는 블록체인 게이밍 관련 컨테스트를 열었고, 유럽에서는 게임과 해커톤 관련해서 해커톤 예, 관련해서 막 활동을 이제 끝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최근에 이 게임에 대한 앱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하느냐, 이게 요즘 유행이냐 저희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이제 게임에도 각 금융 관련 개념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실제 금융시장과 접목되기 전에 게임 산업에서 이제 먼저 이제 이런 뭐 페이먼트라든지 아니면 결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더 개발과 발전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게이밍 분야 관련 뎁들의 활성화를 일단은 우선순위로 지금 현재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네오의 활동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보를 들었는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컨셉과 유형의 뎁들이 프로젝트를 전개할 때 전체 플랫폼의 이제 기술 문제 외에는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적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은 거래소랑 이제 생태계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뎁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대요. 예. 반면 이제 퀀텀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재단 차원에서 어드바이저도 해주고 뭐 거래소랑 미디어들과의 이제 협업도 이제 주선을 해주고 좀 이렇게 연결시키는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네오는 이 둘 사이의 포지션을 이제 같이 이제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만약에 조금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 도와주지 않는 좀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업계적인 관점인데요. 투자자분들도 아시면 괜찮을 만한 얘기를 이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오 파운데이션, 네오 재단은요 크게 두 가지의 뿌리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가 NGC 네오 글로벌 캐피털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NGD 네오 글로벌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하나는 펀드 계열이고 하나는 이제 개발 이제 계열인 거거든요. 이제 먼저 NGC 같은 경우는 일반 캐피털처럼 이제 펀드 캐피털처럼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네오 생태계를 위해서 이제 에코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네오 내의 뎁들 중에 좀 가능성 있는 좀 핵심 요소 또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이게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에 걸친 네오의 이제 네트워크 풀과 그리고 NGC의 생태계 투자 등의 지원을 도와준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더키 있잖아요. 더키 코인을 소개할 때 어드바이저리 중에 하나로 이제 NGC의 로저림의 얼굴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NGC라는 곳은 뭐고 로저림은 누구지? 그때는 한 올해 4월이었나 5월 정도였는데, 네, 이제 와서 조금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자니 더키는 네오의 뎁 중에 하나였고 이제 그게 이쪽에서도 이제 가치 있는 프로젝트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로저림이 어드바이저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일정 부분 이제 뭐 지원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GD 같은 경우는 네오 생태계 내 간접 정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각 나라들마다 이제 NGD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대요. 뭐 지금 최근에는 이제 한국도 NGD를 설립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네. 아무튼 요 정도가 이제 네오와 관련된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네오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네오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기대하고 좀 좋아했던 코인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최근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고 좀 하다 보니까 그 코인에 대한 어쨌든 좀 제가 투자자와 그리고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의 어떤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런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 아무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말고도요, 사실 궁금한 그런 상황과 코인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픈된 정보를 또 얻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 또 이런 알려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보고요. 혹시 재단 혹은 코인 회사 관련된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 그리고 뭔가 정보를 좀 저와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메일로 좀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좋은 정보 주시면 저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또 하나 따로 할애해가지고 가치 있는 정보라고 판단을 낼 경우 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